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3일 새벽 무게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뭐 잘 아시지만 강서갑이라는 데는 몰라도 사실은 금태섭 의원, 김남국 변호사, 뭐 정봉주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할 뻔했던 지역입니다. 그 강서갑에서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왜 의미를 갖느냐면 여기야말로 조국 프레임이 작동을 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에서 사실은 그 금태섭 의원이 뭐 이기는 듯 했는데 떨어졌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지역의 특성, 뭐 잘 아시다시피 금태섭 의원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조금은 비판적인 소리를 했었죠. 그건 바로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의 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걸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의의 관점 뭐 이런 걸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 통과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이 능사가 아니다, 공수처법도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기권을 했습니다. 원래는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 지도부의 요청을 따라서 기권을 했습니다. 이 기권한 것들이 이제 친문 네티즌들이 눈맞게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말이죠.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금태섭 의원을 저격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했죠.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 이제 검증을 본인이 요청은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불출마 압박이 있자 정봉주 전 의원은 접었고,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아마도 이제 부추겨서 출마하기로 했던 사람이 김남국 변호사였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뭐 유명한 조국 수호대였죠. 서초동 시위를 거의 뭐 진두지휘하다시피 했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뭐 조국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방송, 종편 이런 곳에 나와서도 조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논리, 뭐 전 뭐 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워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젊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친문 네티즌들이 또 술렁거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김남국 변호사를 거기서 또 빼고 이제 추가 공모를 했는데 김남국, 강선호 이 두 사람이 추가 공모에 응한 겁니다. 그랬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문제가 되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뺐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그래서 금태섭 의원과 강선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사람을 경선을 붙였는데, 저는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아주 수월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역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지구당,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지역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구당 위원장은요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정리를 안 해준다면 사실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다는 것은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근데 탈락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모르죠. 뭐 금태섭 의원이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강선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겼다, 경선에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성인데다가 그 다음에 정치 신인이니까 가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뭐 10% 20% 가점을 받는다고 해야 자기가 얻은 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민심과 당심 아닙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제가 뭐 모르긴 해도 여론조사에 있어서 강선호 전 부대변인을 금태섭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당원에서 굉장히 처졌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가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얻은 그 지지율의 10%, 지지율의 20%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10%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따진다면 현역 의원이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여하튼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자,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원 의뢰 공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밀렸습니다. 그런데 자,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을 꺾음으로써 첫 번째, 결국은 조국 프레임, 그게 선거판에 다시 불려나오게 됐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강선우라는 전 부대변인이 금태섭 현역 의원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구도다. 근데 꺾었다. 그것은 조국 때문이다. 그러면 조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조국 프레임 때문이다. 조국을 비판했던 사람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당원들 다수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이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민주당 당원의 다수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강선우 전 부대변인하고 종편에서, TV조선에서 여러 차례 같이 토론도 하고 평론을 했습니다만은, 강선우 전 부대변인 평론 잘 보시면 알지만 초반에는, 조국 사태 초반에는 조국 전 장관을 끊임없이 옹호했는데 그 후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친문 네티즌들이라는 사람이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의원이 워낙 밉다 보니까 강선우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좀 별개의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이 경선은 실제 어떤 일이 경선에서 그럼 이루어졌느냐,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자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당원들 사이에서 또는 민심 사이에서 있었는가, 이건 공개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자료들은 모두 폐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결판이 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갖는 의미, 그것은 첫 번째 조국 프레임을 선거판에 다시 불러들였다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당은 친문 네티즌 내지는 친문 당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어찌됐든 간에 친문들의 핵심적인 이슈,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게 이번에 또 한 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비판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친문, 강성 친문 네티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 지도부가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은 중도의 표심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 경우를 보면 당 지도부도 강성 친문 네티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강성 친문 네티즌들이 당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당 지도부가 이 지역에 강서갑에 추가 공모를 합니다. 추가 공모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가 등장을 했고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등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겨우겨우 김남국 변호사를 거기서 빼서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강성 친문 네티즌들이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제가 보건대는 무조건 지지를 함으로써 금태섭 의원을 탈락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지도부도 금태섭 의원의 탈락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고 거기서 사실은 월등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추가 공모라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태섭 의원의 탈락의 계기,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바로 당 지도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중권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래, 그러면 문바들 데리고 선거 잘 치러보시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결국은, 자, 이 당에서 그나마 중도 세력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금태섭 의원이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과 같은 생각을
그런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당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성 친문 네티즌들이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상당수의 중도 세력이 저 당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는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조국 사태 당시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조국 전 장관 측을 옹호하는 쪽이 결국은 강성 친문 네티즌들이었고, 그게 뭐 이념적으로야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몇 퍼센트 안 될 거예요. 뭐 기껏해야 20 내지 2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대략 정당 지지율 보면 40% 정도에 육박합니다.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 나머지 15 내지 20%는 중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한 쪽의 그 중도 세력이 지금 여당이고, 여당이라고 하니까 지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이 15 내지 20%의 중도 성향의 그 친여 지지자들, 이 사람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상당수를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제가 이념적으로 뭐 누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여당을 지지하고 누가 야당을 지지하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의 양극단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계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만약에 거기에 강성 친박 또는 강성 비박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리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이 당은 30%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는 뭐 과거의 경험에서 익히 우리가 검증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간 세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선거에서의 승패를 좌우한다. 근데 이거는 또 누가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 지도부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 민주당 지도부 입장으로서는 결국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다 왼쪽으로 많이 끌려가다 보면 이 중간 계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서울 강서갑 경선이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조국 프레임이 서울 강서갑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출마하게 되는 안산 단원을에서도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의원이 거기 현역 의원인데,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김남국 변호사는 선거 과정 내내 자, 조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에 대한 입장을 옹호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뿌리니까 옹호해야 될 텐데, 조국 옹호하는 것이 과연 선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는 지난 조국 사태 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거의 6대4 정도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60%고 뭐 옹호한다는 의견이 40% 정도 된다. 그러면 6대4 구도를 안고 그 역풍을 헤쳐가면서 김남국 변호사가 당선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당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조국 프레임이 이제 거기 안산 단원을에서도 작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김비호 씨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산 중영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20대 때, 지난 4년 전에 이 사람의 후원회장이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원회장 이 경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선이라면 저는 오히려 조국 프레임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후원회장을 했던 이 김비호 씨가 경선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부산 중영도에서도 본선에서 김비호 씨는 또 한 번
조국 프레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바로 조국을 민주당 경선이 다시 불러들였다. 결국은 금태섭 의원, 금태섭 현역 의원의 탈락이 이 정치판에 조국이라는 사람 또는 조국 프레임을 다시 불러들인 모양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